인생은 30대 중반부터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한 저희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첫 취업 나이는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저의 경우는 군대를 제외하고 휴학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6살에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는 이제 10년 차 정도 되었네요. 취업을 하면 처음으로 받는 월급을 맛보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며 받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옵니다. 월급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큼 소비도 많아집니다. 사고 싶었던 옷이나 물건을 사고, 비싼 외식을 하고,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취업을 하고 한 3, 4년 동안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즐기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들 돈도 잘 벌고 인생도 즐기며 재밌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취업을 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년차 이후, 즉 나이로는 30대 중반부터는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입사할 때만 해도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다들 비슷하게 살았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는 모습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직을 한 친구도 있고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투자를 잘해서 자산을 불린 친구도 있고 내 집 마련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인들과의 대화 주제도 많이 바뀝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화의 주제는 회사 이야기, 여행 이야기, 연애 이야기, 재밌는 드라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면서 나눈 대화 주제는 투자, 내 집 마련, 결혼 등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미래와 관련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비 없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내 인생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모아놓은 돈도 충분치 않다면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이나 연차가 적은 직장인 분들께 30대 이후를 잘 맞이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면 선뜻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입니다. 우리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 피곤해 지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열심히만 살면 나이만 먹고 인생에서 얻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커리어적인 성공인지, 작은 사업을 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잘해서 자본소득을 키우는 것인지 등의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 일하기보다 내 커리어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엔잡러 시대라고도 하죠. 부업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잘해서 월세나 배당금을 받고 자산을 일구어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직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꿈이나 목표가 없으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게 되고 회사가 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고 회사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단계적으로 나의 3년 뒤, 5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되고 싶은 모습의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투자 안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들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투자를 용돈 벌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의 제1 목적은 바로 노후 대비입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투자하여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어서 목돈도 필요하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등 지금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여유가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지출이 적을 때이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복리의 효과로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 정도입니다. 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수령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 50대 초중반에 퇴직을 하고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가까이 소득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연금 상층 구조에서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이 추가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간 한도 1,8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 이외에 과세 이연과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미국 나스닥 100이나 미국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한다면 내 노후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월급의 10%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40만 원 정도를 매월 납입하고 연말에 여윳돈이 남는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까지 채우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당장은 납입금이나 적립금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복리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은 크게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연차가 낮은 직장인분들은 하루라도 일찍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내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만 하다 보면 내 삶의 중심이 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접하는 세상이 되고 그들이 하는 생각, 하는 말, 사는 삶을 보며 나도 자연스레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는 목표를 이루고 있는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활 반경에서 사람들과의 접점이 회사 사람들 뿐이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또 성공하는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고민이 있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거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시야를 넓히기 위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한 권으로 요약한 핵심 비법서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미 앞서 했던 사람,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그들의 지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편향적인 정보에만 노출이 되고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일단 서점에 가서 매대에 놓인 다양한 책을 둘러보며 내 눈길이 가는 책부터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표지와 목차를 보고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훑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눈덩이 남편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재테크 분야의 책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책을 고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그 중에서 다시 읽고 싶거나 소장하고 싶은 책들은 구매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서 추천해드릴 만한 책은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꿈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가까이 하는 5명의 평균이 나다. 평소에 접하는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 뿐이라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나와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재테크 스터디에 참여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 부동산 임장 모임에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비슷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동기부여를 받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생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삶의 방향이 비슷한 상대와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 생각이 더 발전해서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30대가 되면 인생에서 큰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신혼집은 어디에 어떻게 구할지,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할지 등과 같은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서로가 큰 힘이 됩니다.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20대 때는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축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덩이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하며 그리고 눈덩이 부부 채널을 운영하며 꾸준히 경제 및 투자에 대해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100% 동일한 사람을 찾기보다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배우고 맞춰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준 회사 선배가 없었습니다. 워낙 업무가 바쁜 부서이기도 해서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잦은 회식도 하면서 여유가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루라도 일찍 들었더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